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아크나리 김현입니다. 살다 보면 아침에 세수하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피부 관리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피부는 신경을 조금만 써도 피부의 노화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시간을 적게 쓰고 일상 속에서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시술도 지금은 가성비 좋은 딱 한 가지만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브이로그 형태로 몇 주 전에 일찌감치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예, 영상 문제는 아니고 제 머리털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촬영을 했네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뜨죠. 해! 바로 그놈이 피부를 굉장히 많이 망가뜨려요. 저놈만 어떻게 해도 이 피부 관리는 반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피부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늙는데,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거. 뭐 이거는 일찍 태어난 제 잘못이죠. 다른 하나는 피부에 닿는 자외선이나 작은 이 먼지 같은 나쁜 자국들인데, 얘도 관리하는 내 잘못. 얘도 내 잘못이네. 어쨌든 이런 나쁜 자극들이 세포를 계속 망가뜨리면 피부가 점점 더 늙어버려요. 심지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눈 비비고 있을 때도 햇빛 속에 자외선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서 선크림도 안 바른 내 얼굴을 마구마구 때리고 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광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막으려고 예전에 일반 커튼을 2겹, 3겹 이렇게도 내봤는데 그래도 햇빛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막 커튼을 쓰고 있어요. 제가 쓰는 커튼은 바로 이 커튼이거든요. 정말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안쪽을 보시면 햇빛이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이 전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얘는 커튼 봉이 있는 위랑 바닥 부분을 빼고는 햇빛이 전혀 안 들어와요. 암막 커튼은 특히 선크림도 안 바른 그 아침에 준비도 안 된 그 상태에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햇빛을 막는 꿀템은 바로 이 선 립밤. 젊을 때는 키스를 부르는 마성의 입술을 가진 분들도 햇빛을 받으면 입술이 노화되고 볼륨이 계속 줄어들어요. 저도 이 시절에는 머리털 정말 많고 입술도 예뻤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입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키려면 입술에도 선 립밤을 발라줘야 해요. 제가 쓰는 내돈내산 선 립밤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모 재벌가 부회장님이 쓰셨던 소프트립스 SPF 20 립밤 바닐라. 이 립밤은 멘톨 향이 좀 나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자극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뭐랄까 멘톨 특유의 그 싸한 느낌이 좀 나요. 이게 좀 자극이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립밤을 바른 후에 그 위에다가 더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제품은 바로 이 EOS 선립밤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 물이나 땀에 저항성이 있어서 운동할 때 주로 바르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약간 그 비누향이 좀 나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바르면은 그렇게 뭐 크게 비누향이 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뭐 특별한 불편함 없이 바르고 있어요. 자, 립밤은 SPF 15 이상이 권장되는데 보통 SPF 한 15 제품이 많고 수치가 높으면 SPF 한 30에서 50까지도 나와요. 참고로 제가 쓰는 소프트립스 선립밤은 SPF 20, EOS 선립밤은 SPF 30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카로티노이드랑 레티놀을 먹는 거예요. 카로티노이드는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붉은색이나 주황색 성분인데요. 예를 들어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바로 카로티노이드예요. 세포에 자외선이나 작은 먼지가 닿으면 유해산소가 생겨서 세포가 망가지는데 이때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레티놀은 레티닐이라는 형태로 이제 먹게 되는데 피부 건강에 필요한 성분인데요. 저는 이거 매번 다 챙겨 먹기가 어려워서 닥터 에비던스에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를 만들까 좀 말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토마토의 이 붉은 그 라이코펜 성분은 너무 많이 먹으면 좀 피부가 약간 붉어질 수 있는데요. 화이트 토마토 속에 이제 카로티노이드 전 단계 물질이 색이 없어서 이런 성분들을 좀 함께 쓰고 레티놀 용량도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해서 만들었어요. 자, 네 번째는 레티노이드 크림인데요. 의약품으로는 스티바이 크림이 있고 화장품으로는 레티놀 화장품이 있어요. 광노화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스티바이 크림은 약이 좀 독해서 잘못 쓰면 피부염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장품처럼 생각하고 바르면 안 돼요. 자극이 강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단순한 피부 관리 목적으로 화장품처럼 사용하기는 다소 부적합하고 광노화된 피부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조심해서 조금씩 사용해야 하는데요. 피부 관리 목적으로 화장품 대신에 스티바이 크림을 뭐 로션이나 크림에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으셨다면 다행이지만 이 껍다구가 좀 예민하면 언제든지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해 주세요. 우리들의 껍다구는 소중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티바이 크림의 종류는 0.01%부터 0.1%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퍼센트가 올라갈수록 효과도 좋지만 이상 반응도 많이 생겨요. 저는 이 테스트용으로 0.01%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약한 건데도 처음 사용할 때는 저한테도 이게 약간 좀 자극이 되더라고요. 이런 의약품보다 레티놀 화장품은 비록 효과는 다소 떨어져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레티놀 화장품도 자극이 되는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쓰지는 마세요. 저도 이런 레티노이드 크림은 항상 자극이 되지 않게 되게 조심하고 있어요.
자, 5번째 방법은 다들 잘 아시는 선크림입니다. 내용은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선크림을 엄청 많이 발라야 돼요. 관련 연구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용량으로 선크림을 바르면 SPF 70을 발라도 SPF 19 효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크림의 표기는 수치보다 실제 사용 시에는 훨씬 낮게 나오니까 피부가 예민하지만 않다면 가급적 SPF가 높은 제품을 바르는 것이 유리해요. 참고로 해외에 SPF 50을 초과하는 선크림, SPF 60, 70 그런 것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SPF 50 이상은 50 플러스로 표시되기 때문에 표기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SPF 50이 넘는 선크림은 많아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지 않다면 SPF 50 플러스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고, 외출 15분 전에 미리 바르고, 그리고 선크림도 한 번 바를 때 이제 2번, 3번 이렇게 덧바르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다면 대략 한 2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제가 지금 주기적으로 피부 시술을 받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이제 이 미간하고 이마하고 이 눈가 쪽 주름 보톡스예요. 보톡스는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해서 주름이 더 생기지 않게 해주는데요. 보톡스는 수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돼서 시간도 적게 들고, 특히 이제 미간, 이마, 눈가는 보톡스 약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며 비용도 효과의 지속 시간을 고려하면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이번에 제가 보톡스 맞은 지 한 2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은 이마가 좀 잘 안 올라가고 눈가도 이제 주름이 안 잡혀요. 부작용으로는 간혹 이마나 미간에 보톡스를 맞고 이마와 눈꺼풀이 좀 무거워지거나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지만 보톡스 효과가 사라지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 이제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셀프로 보톡스 주사를 넣는 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 병원에서 혼자 찔러봤거든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이게 혼자서는 못해요. 닿기만 해도 너무 아프다. 저는 이제 혼자 시술하는 거 포기를 했는데, 얼굴에 보톡스부터 뭐 여러 가지 셀프 시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하다가 진짜 눈물 나서 우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혼자서 안 합니다. 형님 남극탐험대 그 의사가 한 분이 가셨다가 그분이 맹장염이 걸려가지고 셀프로 맹장 수술했다는 분도 계신데 저 어떻게 대단한 것 같아. 어쨌든 피부관리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하는 효율 좋은 방법을 공유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사람마다 피부관리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비용, 노력 등이 모두 다르긴 하지만 특히 바쁘신 분들이나 효율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편에서는 귤 껍다구 같은 껍다구, 바로 모공관리법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이게 모공이 커지는 원인이 되게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공이 커지는 원인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서 근거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다리 김현이었습니다.